당사자 조직인 주민과 건강한 거버넌스의 힘,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마을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마을 공간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간팀장 성지영입니다. 서울에는 어떤 마을 공간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마을 공간들이 서울에 있을까요? 마을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유형들이 있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을 활력소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공방이나 돌봄, 문화 공간 등도 있는데요. 공동체 공간 플랫폼인 공간 이음에서 서울 전역에 있는 다양한 마을 공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을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체 공간, 주민 공유 공간, 소통 공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요. 연대감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마을 단위의 공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공간에 담기는 것이 처음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욕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먼저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을 초대하는 공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마을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장소가 우리 이웃의 욕구나 문제 해결, 우리 사회를 향해 문이 열렸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을을 향해 열린 공동체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을 공간은 왜 중요할까요? 주민들 사이의 관계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공동체 공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비로소 지역적 실체를 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도 애매한 관계나 활동이 그렇게 존재하는 마을 공동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 그것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간을 마을 공동체의 그릇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민이 등장하고 연결하고 성장하는 거점으로서의 다양한 마을 공간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어려운 가치가 아니어도 사실 마을 공간은 마을을 향해 열린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초대와 환대의 공간이고요. 끊임없이 이 작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 마을의 욕구나 지역사회 문제를 서로 지혜롭게 풀어내는 경험과 연습을 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과 사회 질서가 전환을 맞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요청되는 시민의 상은 어쩌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더 요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공간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게도 이런 협력과 협치의 경험, 자치의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의 공동체 활동이 전환되기도 하였고요. 공공시설들은 일제히 폐쇄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주민자치 어려운 말이 아니어도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우리 생활권 내에서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의 관계망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주셨어요. 그런데 재난 시에 이런 우리 마을 공간의 소중함도 있지만 재난 극복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방역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은 사실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간 운영 주체들은 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공공시설들은 열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지역의 민간 공간들, 오래된 작은 공간들은 초기에는 닫았을지 몰라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문을 닫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민의 만남이나 돌봄,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지역사회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간을 그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마을 공간의 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공간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사실 마을 공동체에서의 관계망, 어떤 그런 즐거움을 알게 되시면서 공간 중요성도 깨닫게 되시고 직접 공간을 열고 운영하시거나 참여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공간을 운영하면 힘든 점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 어려움에 도전하면서 관계망이 넓어지거나 역량이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간이 마을에 뿌리 내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포기하거나 관계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막상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하루 종일 공간에 갇히는 느낌을 받거나 공간을 계속 치우고 고쳐도 일은 줄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나의 노력이 활동이나 관계망에 눈에 띄는 효과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지역에서는 주민이 단순한 시설의 이용자가 아니고 참여의 주체임에도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마을 공간의 의미를 모르는 일부 주민들이 단순히 대민 서비스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공간 혹은 행정의 요구를 받는 공간으로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공동체 활동가로서 정체성이나 효능감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공간 운영을 하면서는 채워지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을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마을 공간은 앞서 소개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처해 있는 어려움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을 공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을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공간은 많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일상 생활권에서의 공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요. 지원하는 주체의 입장, 행정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많지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간 운영 주체가 다양한 것처럼 지원 주체도 다양한데요. 그것은 지원 주체의 역할이나 예산의 성격도 다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서로의 언어가 무척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협치하려는 그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 지원 방향은 개별 공간에 대한 조성이나 운영 지원의 방향도 있고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 그리고 법 제도적인 개선부터 지원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중요한 이슈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간의 지원 방향을 고민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공간 지원의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마을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혹은 공간 운영 주체끼리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거나 우리 구의 마을 생태계로 결합시키는 것이 더 우선일 수도 있고요. 개별 공간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맞춤형 컨설팅의 방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 주체가 모든 분야를 직접 도와줄 수는 없고 때로는 더 적절한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매칭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을 공간은 공간 운영 주체인 참여 주민의 당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간 지원은 당사자 조직이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공동의 학습과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공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간은 자립적 운영이 결국은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마을 공간의 살림살이는 그런데 쉽지 않은 고민입니다. 마을 공간의 자립 기반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간, 공동체 공간이고 지원받는 공간이라면 돈을 내거나 받는 일도 어쩐지 불편합니다.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은 공동체 공간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니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마을 공간을 운영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행정의 요구나 서류 작업에 파묻히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공간의 자립적인 구조와 기반은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요? 자기 비즈니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여기서의 비즈니스는 꼭 돈을 버는 것이나 수익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이프라인의 다각화는 보조금부터 후원금, 비영리적 수익 사업이나 펀딩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혼합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간의 모델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서 사람, 주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주도해서 자립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이나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의 마을 활력소를 조성하고 운영 지원하거나 자산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간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을 공간은 마을 공동체의 관계와 역사가 고스란히 축적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의 자원의 투입이나 지원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나 혹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공간을 다른 곳에 대체해서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 조직인 주민과 건강한 거버넌스의 힘,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마을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